일본하고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접근할 땐 자위권 행사하겠다. 20번을 경고했는데도 일본 초계기 대조용함에 35번을 맴돌았습니다. 아까 일면 기사에도 소개해드렸죠? 최근 6일간 3차례나 이렇게 접근 도발을 한 겁니다. 어제 이호도 인근 해상에서 고도 60에서 70m, 거리는 540m, 초근접 비행기와 큰 군함이기 때문에요. 500m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군에서는 명백한 도발,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일본,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도발한 적 없다. 국제법 지켜가면서 아주 높이 비행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스위스에서는 일본과 우리 외교장관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합참의 발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詳細については承知をしておりません。いずれにしろ日韓の防衛当局間でしっかり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네.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러는 걸까요? 아베 총리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베.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베. 한일 관계 악화로 국내 정치 돌파 노림수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보면요. 일본 상습적 유행 비행을 하는 이유는 양국 간 전선 안보 분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갈등을 안보까지 연장을 시켜갖고 뭐 개헌 명분 그리고 한국을 하고 갈등을 벌이는 일본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유영걸 대표님. 네. 한 가지 조금 우려일까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자꾸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접근하는 거. 일부러 도발을 해서 우리 군함이 이른바 그 추적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를 사용하게끔 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뭘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럴 공산이 가장 크죠. 지난번에 레이더 갈등에 우리 저기 추적한 거 그거를 다시 그걸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쏘면은 그걸 다시 국제사회에 한국의 지난번 레이더 사건이 한국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쓰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 일부러 쓰게 유도를 하려고 초계기를 우리 거의 뭐 항공모함 그 우리 배에 근접해서 했다는 거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임진왜란부터 뭐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했지만 아직도 그 침략적인 근성을 좀 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 아베가 지난번에 레이더 사건 이후에 국내 지지율이 또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개헌하는데 또 일본이 또 단결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동력으로 또 삼을 수 있으려고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 저런 침략적인 행위는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도 지금 뭔가는 싸울 수만은 없지 않느냐. 저는 명분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리를 자유민주를 우리가 일본하고는 공유하잖아요. 또 안보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은 우리 청와대나 지도자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승적인 대화를 좀 이끌을 때가 아닌가. 한쪽으로는 뭐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되 한쪽으로서는 대화의 문을 좀 빨리 열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지금 주적으로 잘못되는 거는 그 굉장히 좀 불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백한 도발이다라는 이 우리 군의 표현은요 주로 북한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일본을 향해 이 도발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반복이 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표현만 보면 참 험악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철 교수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본 국내 정치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일 그 신일철 문제, 배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한일의 민족적인 이제 갈등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나 이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일본이 계속 복통국가 얘기하면서 이제 군대 갖는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세계 전략과 관련한 건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주의부터 시작해서 예. 또 지금 미국과 굉장히 특수관계를 가지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자기의 상당히 주도권을 인정받아 왔는데 지금 북미 관계 개선되고 비핵화 논의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재자로서의 위상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위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약간 거죠. 초조해진 건가요? 예.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어떤 좀 국제적 문제야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관심을 이끌고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노림수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조금 더 넓은 그 시야 속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외교 당국의 새로운 고민 그리고요 일본 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뭐 같이 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